이번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치 뉴스로 보면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오늘은 환율, 집값, 청년 일자리, 반도체, 연금, 중국 외교, 북한 정책까지 전부 한 흐름으로 묶어서 왜 이 정책들이 연결돼 있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과 물가. 왜 정부가 안정에 집착하나?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게 경제 불안 요인 관리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 상승, 기름값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 결국 생활비 전체가 올라갑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환율이 곧 서민 체감 물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외교 갈등 최소화, 대외 신뢰 유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겁니다. 전쟁 위험, 외교 충돌, 정치 불안이 커지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부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즉 외교안 보정치 안정이 전보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진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집값 정책. 왜 공급보다 구조를 말하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순히 집 많이 짓겠다 보다 지역 구조 개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집 자체보다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만 계속 몰리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지방은 텅 비고 결국 국가 전체가 비효율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고 공공기관 이전 확대, 광역교통망 강화, 이걸 집값 안정 정책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대책 주택 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 교통정책, 인구정책의 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수도권 집값 압력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 일자리, 공공채용 말고 산업 재편. 청년 일자리도 단기 알바나 공공 일자리 확대보다 산업 구조 개편을 더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일자리는 숫자는 늘릴 수 있어도 지속성이 없고 민간 경제 전체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반도체, AI, 바이오, 콘텐츠 산업 같은 성장 산업을 키워서 청년들이 들어갈 민간 일자리 풀 자체를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도 대기업 취업만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청년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 안에 청년 고용을 넣겠다는 방향입니다. 네 번째, 반도체와 보호무역. 왜 외교가 중요한가? 이번 회견에서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지금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이 전부 자국 생산, 기술 통제, 공급망 분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막히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미국과 기술 협력 유지, 중국과 경제 충돌 최소화, 생산 기지 분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려고 합니다. 즉 어느 한쪽 편만 들면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외교가 곧 산업 정책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연금 개혁. 왜 지금 손대야 하나? 연금 문제도 이번에 분명하게 언급됐습니다. 지금 구조 그대로 가면 청년은 더 많이 내고 받을 때는 더 적게 받고 국가 재정 부담은 폭증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세대 간 부담 조정, 지급 구조 재설계, 국가 책임 일부 확대 이 방향으로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금은 누가 손해보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개혁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밀어붙이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겁니다. 여섯 번째, 중국 외교. 왜 관리형 관계를 말하나?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경 대응보다 관리와 협력적으로 말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은 최대 무역국 중 하나, 관광 수요 핵심 국가, 제조업 공급망 깊숙이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갈등이 커지면 수출 감소, 자영업 타격, 제조업 원가 상승 이 전부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안보는 분리, 경제는 협력 유지 라는 이중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친중도 아니고 반중도 아니라 경제 리스크 관리 전략에 가깝습니다. 일곱 번째, 북한 정책. 왜 강경보다 안정이 우선인가? 북한 문제에서도 대통령은 충돌보다 관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군사 충돌 가능성만 올라가도 환율 급등, 주가 하락, 투자 위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군사 대비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긴장 조성은 피하고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문제를 안보 이슈가 아니라 경제 안정 변수로 보는 관점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외교가 곧 환율이고, 산업이 곧 일자리이며, 지방정책이 곧 집값이고, 연금은 미래 세대의 세금 문제다. 모든 정책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경제 구조 안에서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이번 회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실행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서민 체감 경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